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은 제가 논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해볼까 합니다. 저는 사실 역사학이나 고고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어, 제가 좀 불편한 점이 저도 사실은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에 저는 한 고고학 관련 잡지의 논문을 출판하기 시작한 게 지금 대략 한 10, 한 5년 가까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 물론 이제 국내 저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대개의 경우는 이제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뭐 어떤 뭐 블레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발전적인 측면을 제가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해요. 에, 우리나라 잡지, 그러니까 학술 잡지죠. 고고학이나 역사학 잡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번외의 다른 전공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논문들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. 일단 그 이제 논문 길이가 왜 긴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논문 길이가 길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근데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죄송합니다. 논문이라는 게 반드시 장편 논문만 출판의 대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짧은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단문의 논문, 단편의 논문으로 출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연구를 해보면은.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잡지, 학술지의 논문들이 그렇게 장편 위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짧은 아이디어,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, 그다음 인스피레이션 이런 데 관련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출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. 사실은 이제 그런 논문들은 이제 그 논문을 점점 키워가지고 장편을 쓸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이제 그 저자에게는 초이스가 없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 논문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논문이라는 것이 자기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적당한 논문의 길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짧은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길게 쓴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 길게 안 쓰리만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또 길게 써야 되는 논문은 억지로 짧게 줄일 수도 없는 거고요. 그러니까 논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서브젝트가 있고 콘텐츠가 있으면은 그 논문에 적당한 길이가 있는 거예요. 그 길이보다 많아지거나 아니면 적어지면은 상당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부연 설명이 많아지거나 좀 지루하게 느끼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서둘러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논문들 그리고 다양한 길이의 논문들을 출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.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저널 오브 아키올로지컬 사이언스라 해서 상당히 좀 이쪽 계통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좀 유명한 잡지입니다. 이런 잡지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온라인에 이렇게 올라 있는 건데요. 에, 온라인에 올라 있는 건데 이런 잡지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길이를 조금 키워볼까요? 제가 잘 안 보이시죠? 네, 이 정도까지 키워보겠습니다. 이런 잡지들을 보면은 에, 여기를 보시면은요. 이 잡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세요. 에디터리얼 보드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논문들이 쭉 이렇게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이 논문을 잘 보시면 제일 앞에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조금 키웁시다. 보이시죠? 그리고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돼 있잖아요. 이런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학술지에서 많이 다루는 길이 정도의 논문들입니다.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원저가 되겠죠. 원저의 논문들이 되겠고 이 학술지를 보면 원저가 쭉 있다가 맨 끝에 보면은 숏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잖아요. 이게 소위 얘기하는 짧은 형식의 논문이에요. 이 논문은 길이가 지금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? 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출판을 했을 때. 그러니까 대개 출판을 했을 때 한 4페이지에서 6페이지, 길면은 길어봤자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들 역시 출판의 기회를 학술지들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형식의 논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
숏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래피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레터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. 레터 편집자 레터 투 에디터라는 게 다 논문입니다. 논문인데 워낙에 짧은 논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거 이제 페이지도 몇 페이지 안 돼요.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막 한두 페이지짜리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풀 페이퍼들이 실리는 저널들 같은 경우에도 길어봤자 한 4페이지에서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숏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논문들입니다. 근데 이런 논문들은 사실은 쓰는 사람한테 시간을 더 준다 그래서 이 논문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. 적당한 사이즈의 적당한 길이의 논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은 저 사이즈로 저 길이로 논문을 출판하게 해줄 기회를 학술지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숏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논문들은 일반적인 논문들처럼 인트로덕션, 매트리얼, 리절트, 디스커션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은 되게 안 나누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.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. 하나. 요 논문을 보면 요거는 이제 히스토리는 아닙니다만 피지컬 케미스트리 레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 레터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잡지는 짧은 논문만 모아서 찍는 저널이에요. 짧은 논문만 모아서 찍는 저널이에요. 근데 이 저널을 보시면은 페이지는 이거는 조금 긴데 대개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보여드리자고 하는 건 제가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인트로덕션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. 앞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래도 이 안에 일반적인 논문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는 다 있습니다. 서론, 그 다음에 방법론, 그 다음에 결과, 그 다음에 고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지만은 굳이 일부러 구분은 안 해놔요. 그냥 쭉 내렸습니다. 요런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레터예요, 레터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레터들만 따로 모아놓은 잡지들도 이렇게 있어요. 이게 경제학 잡지인데 이코노믹스 레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런 거는 보면은 다 이거 보세요. 여기 보시면은 논문 종류를 보십시오. 숏 커뮤니케이션, 이 잡지는 그냥 몽땅 다 숏 커뮤니케이션만 실려 있는 잡지인 거예요. 이 잡지는. 그러니까 길이가 안 길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은 이거는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앤티키티라는 잡지 아시죠?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잡지 아닙니까? 영국에서 나오는 고고학 관련 잡지인데 이 잡지 같은 경우에도 풀 페이퍼, 레귤러 아티클, 원저를 싣는 잡지들이 있고 런저 중에서 긴 논문을 싣는 잡지들이 있고 또 짧은 논문들을 싣는 경우도 있어요. 이 안에서 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. 이 잡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엔티키티 한 다음에 프로젝트 갤러리라고 있잖아요. 이 프로젝트 갤러리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논문들이 쭉 있어요. 이 하나하나 누르면은 그 논문으로 이어지거든요. 저 제일 위에 거를 한번 보자고요. 제일 위에 거 보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논문이 떠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PDF 돼 있죠? 이걸 딱 누르면 뭐가 뜨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논문이 떠요. 이 논문은 보십시오. 이게 이제 고고학 논문인데 2페이지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. 사진을 다 쳐가지고도. 사진 빼고 나면 정말 길이가 얼마 안 되겠죠. 그죠? 바로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논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하고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들도 출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. 만약에 이거를 주지 않고 이거를 불려가지고 나중에 충분한 길이가 됐을 때 출판해라?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어떤 아이디어나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건 적당한 논문의 길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짧은 형식의 논문들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연구자들에게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엔티키티 같은 경우에 이 프로젝트 갤러리라는 거 보시면은 이게 다 짧은 논문들이에요. 전부 다 짧은 논문들이에요. 이런 논문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문학, 특히 고고학이나 아니면은 역사학 계통에서도 잡지들 중에서 이런 숏 커뮤니케이션을 위주로 하는 잡지들이 나와야 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장편 논문을 싣는 저널들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너무너무 많아요. 그런 논문들은, 그런 잡지들은 굳이 추가할 필요도 없다고요. 저희 집 개들이 좀 짖는데 맞다고 짖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농담이고요.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있는 그 수많은 학술지 중에서 한두 권, 아니면 한 서너 권 종류의 그런 학술지들은 이런 짧은 논문들을 싣는 논문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학술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
그 아이디어는 그냥 사장되는 게 대부분이에요. 그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큰 장편 논문이 될 것 같죠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짧은 아이디어는 짧은 논문으로 출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계에서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. 예, 제가 오늘 좀 주제넘게 제 전공하고는 상관없는 분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더 논의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논문들이 너무 장편이 많습니다. 지금 역사하고 고고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장편 논문이 나쁜 건 아니죠.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논문들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학술지에서 많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